자, 우선은 안보와 관련된 소식부터 좀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뉴스들을 보니까요. 북한과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60년 만의 폭우로 압록강이 범람이 되었고 김정은이 간부들을 향해서 불호령이 내렸다. 뭐 이런 소식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자, 김정은의 차량까지도 이렇게 물에 잠겼다라는 오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또 하나 중요한 게 김정은의 후계 구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실제 김정은이 지금 살이 엄청 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실제 국정원에 따르면 김정은의 체중이 무려 140kg에 달하고 고혈압과 당뇨로 다른 약을 찾으라고 지금 지시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우리 국정원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자, 이렇다 보니까 실제 지금 북한에서는요. 김정은의 딸내미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 우리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의 내부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까? 김정은의 몸무게, 심지어 김정은이 어떤 건강 상태인지, 더 나아가 그 안 좋은 건강 상태 때문에 약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딸내미 김주애한테 후계자 수업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럼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러한 국정원의 실제 모습들을 문재인 정권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신규 여러분들? 본 적이 없죠. 자, 왜겠습니까? 실제 문재인 정권에서는요, 국정원의 많은 것들을 와해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어떤 것들이 걸려나오고 있느냐? 자, 바로 이런 것들이 걸려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정보사 군무원이 북한 조선족한테 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라는 겁니다. 자, 파일로 유출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어떤 것이냐? 조선족에다가 우리 국정원의 블랙 요원, 그러니까 신분을 숨기고 실제 활동을 하는 블랙 요원뿐만이 아니라 2, 3급 기밀을 파일로 유출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갖다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와 관련된 지금 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이걸 실제 정보사 내부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안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 우리 한국 해커를 통해서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한국 해커가 북한 정보기관을 해킹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해킹한 겁니다. 그 북한을 해킹하는 과정 속에서 북한 내부에 잊지 않아야 될 문서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우리 국정원의 블랙 요원 현황, 심지어 2, 3개물 기밀 파일이 북한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돼 가지고 한국 해커가 야, 이거 문제 있다라고 말해서 실제 우리 군 당국에 신고를 했고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 우리 해커가 아니었으면 이와 관련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지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더 나아가서 왜 이렇게 기무사를 비롯해가지고 정보당국까지 왜 이렇게 이 사실관계들을 알지 못했을까라는 게 우리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뭐겠어요? 바로 문재인 정권이 기무사를 비롯해서 우리 국정원의 역량까지도 모두 떨어놨기 때문입니다. 자, 기억하시겠지만요. 자, 실제 문재인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실제 군을 장악하기 위해서 기무사를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사령부를 새로 창설을 했어요. 자, 이런 일을 벌이면서 문재인이 그때 흔들었던 문건이 뭡니까? 소위 말하는 계엄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촛불 집회 당시 박근혜 정부가 계엄 문건을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만들어서 연일 뿌려댔고요. 그와 관련돼서 기무사 해체시켰고 그 기무사 내부에 있는 모든 군 장성들 심지어 핵심 요원들까지도 다들 수사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표 쓰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자, 다 무죄 나왔습니다. 한민구, 김관진 탈탈 털었지만 관련자들 모두 무죄 나왔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문재인은 뭐 한 겁니까? 우리 27년 만에 기무사를 해체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실제 역량 있는 많은 정보사 직원들이 나가게 된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이 조직에다 갖다 꽂게 된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전후 맥락들을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자,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 당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 이들이 단순히 기무사를 해체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기무사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일까지 벌였냐? 바로 이런 일까지 벌였어요. 기무사 병력을 30%를 감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군과 관련돼서, 안보와 관련돼서, 특히 우리 정보와 관련돼 가지고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기무사라는 곳에 병력을 30%를 감축시킨 겁니다. 그럼 여기가 여쭤볼게요. 실제 이와 관련돼서 기무사가 어떤 일을 하는가? 대외적인 정보를 얻어내는 겁니다. 즉 북한과 관련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군 내부에 있는 내부, 소위 말하는 간첩들, 그런 사람들을 잡아내는 기무사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병력이 줄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관련된 감시 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역량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즉 문재인 정권이 벌여놨던 그 말도 안 되는 기무사 해체라는 결과가 이런 일로 벌였다라는 걸 우리가 또 한번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과정 속에서 문재인 정권이 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도 있잖아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63년 만에 경찰로 넘겨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때 당시 얼마나 우려가 많았어요. 경찰이 단 한 번도 대공수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경찰에게 대공수사권을 넘긴다라면 실제적으로 간첩수사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요. 더 나아가서 국정원이 어떻게 되겠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결국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 주도로 이걸 망치를 두들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즉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잡아지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발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바로 잡아가는 일이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야겠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바로 채용 비리까지 터진 거 아니겠어요? 박지원, 서훈, 국정원 특혜 채용 의원, 직권남용 혐의 검찰에 송치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는 것인데, 이걸 그동안 검찰이 징그럽게 수사를 안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서야 서훈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이 뉴스를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이 뉴스 가운데 어떤 것이 정말 원인인지 그 원인을 파악해야지만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도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거 행해야 돼요. 중요한 건 그 원인은 누가 만든 거라는 겁니까? 바로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이 만든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들은 어떤 짓까지 벌인 겁니까? 자신들의 측근을 국정원에다 갖다 꽂는 일까지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실제 문재인 정권이 5년 내내 우리 안보와 특히 외교적인 분야에 있어서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렸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와 관련돼서 책임질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문재인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문재인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듣도 못한 일이 많다. 정부 여당 왜 그리 갈라치나?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듣도 못한 일은요, 다 문재인 정권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문재인이 말도 안 되는 외교, 안보, 경제 정책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지금 하나하나 터져나오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을 밟아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지금 또다시 남 탓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래서 저는 문재인한테 하나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해서 왜 그렇게 갈라치기를 하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문재인 씨, 당신 눈꺼풀이나 그만 갈라치기 하세요. 눈꺼풀이나. 아니, 도대체 눈꺼풀을 몇 번을 갈라치기 하는 겁니까? 자, 문재인은 누군가에게 윤석열 정부한테 갈라치기 말하지 말고 문재인 눈꺼풀이나 그만 갈라치기 하라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궁극적으로 드리냐면요, 언론들은요 이와 관련돼서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언론들은요 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정보사 군무원이 조선족한테 요원기밀 파일을 유출했다. 그 과정 속에서 실제 북한에 넘어간 그 명단을 정보사가 발견한 게 아니라 해커가 발견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와 관련돼서 정말 윤석열 정부도 노력해야 되고요. 잘못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원인은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권이라고요.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언론들이 실제 그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조명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조명하지 않은 채 그냥 현 시점에서만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이제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방송 정상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저런 건덕지를 가지고 또 좌편향된 언론들이 선전선동할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자신들이 문재인 정권 당시 장악했었던 방송국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자,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방송사법에 대해서 지금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엿새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 111시간 만에 종료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제2 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 방송사법이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알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방송사법을 알리는 거에 있어서, 이 문제점을 알리는 거에 있어서 굳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이미 민주당이 알아서 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최민희, 그리고 최민희와 함께 있는 민주당 과방위원들입니다. 자, 어제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뭐 예상했지만 결국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민주당 때문에.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이 아무리 이런다고 하더라도 공영방송의 정상화는 멈출 수 없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려지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이르면 내일 임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더 나아가 방통위 부위원장도 임명을 해서 조만간에 망치 두들길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또다시 좌파들은요, 마구잡이로 돌멩이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던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해요. 이진숙 법인카드 매월 200만 원 초과 사용, 증빙 자료를 안 냈다. 네, 열흘 무단 결군 후 해외여행을 다녀온 정황이 있다. 심지어는 MBC, 대전 MBC 사장 때 버카로 대학원 주차비 근처 일식집을 결제를 했다. 심지어는 민주당 김현에 따르면 이진숙 타부서 법인카드로 와인 1,559만 원을 구입했다. 심지어는 민주당 노정면에 따르면 이진숙을 향해서 버카의 여행이다. 업무상 배임 소지가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야 말대로 갈 때까지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가지고 탈탈 털고 있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서 지금 돌멩이만 던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저들만의 주장이에요. 저들만의 주장.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말로만 떠들지 말고 고발장을 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때까지도 돌멩이는 던져놓고 아직까지 고발장 하나 던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이진숙 후보자와 관련돼가지고 어떤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법인카드와 관련된 내용을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재명, 김혜경의 법인카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끼리 무덤 파가면서 지금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법인카드 내역을 문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정권 당시에 방송국을 장악하기 위해서 꼴랑 몇 개월 걸렸다고요? 8개월 걸렸다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어떤 짓 벌였습니까? 그때 당시 자기들이 쫓아내고 싶어하는 이사진들, 자기들이 쫓아내고 싶어하는 사장과 관련돼가지고 정말 탈탈 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까지 나왔다고요? 업무 추진비로 김밥 2,500원 사 먹은 것도 문제를 삼아가지고 KBS 이사직을 잘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잣대로 이진숙 후보자한테 똑같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되겠죠. 왜냐? 이진숙 후보자 당연히 문재인의 눈밖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즉 이진숙 후보자의 법인카드 내용이 문제가 있다라면은 문재인 정권 당시에 탈탈 털어도 이미 털렸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이진숙 후보자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실제 이와 관련해서 문제 터진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왜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다 보니까 실제 어제 입장문을 표명을 했습니다. 자, 누구냐? MBC 전 계열사 경영진이. 네? 경영진이 입장문을 낸 겁니다. 이진숙 법카 문재인 정권 감사 때도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즉 문재인 정권 동안에도 탈탈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 좌파들은 깔 게 없으니까 또다시 기승전 법인카드 얘기하면서 돌멩이만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 좌파들은요, 괜한 이진숙 후보자한테 문제를 삼을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문제 삼으라고요? 이와 관련돼서 탈탈 털었던 요즘 눈꺼풀을 계속해서 갈라치게 하고 있는 양산 책장수한테 따지는 게 오히려 맞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왜냐? 양산 책장주 시절에 탈탈 털었던 게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근데 왜 이제 와가지고 이와 관련돼가지고 가타부타 말을 하는지 전참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아무리 탈탈 털어도 이미 나올 건 없다. 그만큼 이 인사는 당연히 이행돼야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공영방송의 정상화, MBC가 국민 품으로 돌아오는 날이 저는 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과방위원장이라는 최민희가요, 화가 많이 났어요. 심지어 엄청난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자, 최민희와 관련돼가지고 막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는 가운데 어제 최민희가 또 한 번의 망언을 했습니다. 실제 탈북 의원, 그러니까 국민의힘 탈북 의원인 탈북 박충건 의원을 향해서 이런 막말을 했습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을 했다라고요. 자,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가 너무 막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제 판단 그리고 발언을 유지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이 이진숙 후보자 뇌구조 발언을 면책특권을 남용한 인민재판이라고 지적하자 최민희 위원장이 박 의원의 출신지를 언급하며 반박합니다. 면책특권을 남용한 한 인간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집단공격, 인민재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요,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십니까?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 게 말이 됩니까? 박 의원은 북한 이탈 주민으로 2009년 우리나라에 정착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최민희가 지금 거의 선을 넘었죠. 막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충건 의원이 실제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2009년에 우리나라에 정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충건 의원이 최민희의 뇌구조와 관련된 망언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지금 뭐라고 있다는 겁니까? 전체주의 국가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최민희 씨 뭔가 착각하나 본데요. 그런 전체주의 국가의 신물을 느껴서 실제 이탈을 한 게 바로 박충건 의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체주의적인 당을 운영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저는요, 최민희와 관련 되게 웃긴 게 뭡니까? 실제 박충건 의원이 인민재판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인신공격, 두 번째 명예훼손, 세 번째 집단공격, 네 번째 인민재판. 저는 궁금한 겁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왜 인민재판에만 그렇게 열불을 터지는 겁니까?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신공격, 명예훼손, 집단공격, 인민재판 이 네 가지를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세 가지는 쏙 빼먹고 인민재판에 대해서만 그렇게 노발대발하냐고. 찔려서 그래요? 찔려서 그럽니까? 지금 민주당의 당 운영이 사실상 인민재판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실제 이진숙 후보자를 탈탈 터는 모습이 실제 인민재판을 떠오르게 만드니까 그래 찔리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최민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박충건 의원이 대응을 너무 잘했어요. 자,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바로 이재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실제 최민희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과거 이재명이 인민재판이란 얘기를 꺼내왔었습니다. 그럼 최민희한테 물어봐야죠. 이재명도 전체주의 국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는 겁니까? 아,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1극 체제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최민희가 괜히 헛소리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실제 지금 민주당이 이진숙 후보자를 향해서 공격하는 모습들, 그런 과정 속에서 최민희의 막말들을 봤을 때도 이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든 이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아래 두어서 민주당 전용 스피커로 사용하려는 그 작당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의 실체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명과 관련된 명분이 더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에 따라 이제 조만간에 MBC가 우리 국민들 품 안에 돌아올 날이 저는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돌파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것인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좌파들의 왜곡된 진실 바로잡고 숨기는 진실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